네, 오늘 첫 코너 함께했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주임까지 모셔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처음이십니다. 초면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두 분의 또 오늘 좋은 케미와 궁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소형주에 매기가 좀 많이 쏠렸던 만큼 메이저 수급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탑5 목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황금전략 탑픽주였던 페노션은 연일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요. 조선주 또 여러 개 포착됩니다. 한국카본 그리고 성광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수 페타시스를 함께 대량 매수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상승세 주목해 봐도 될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전날 장마금의 호실적을 내고 나서 오늘장 두 자릿수로 급등 거래 마쳤는데요. 두 분은 기대를 걸어도 된다고 보실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보죠. 고! 네, 첫 종목은 두 분 다 기분 좋은 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서버용 반도체 시장 성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한파를 비켜나가는 걸까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이제 PCB 관련한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는 MLB라는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세계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PCB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상당히 많이 이어졌고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져서 이번에 매출 실적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신 장비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B를 이제 앞으로 많이 판매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고속 연산 그 AI 서버 그 고다층 기판 그 MLB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대 상황에서 봤을 때 IT 이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고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이 통신 장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PCB 단가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어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MLB의 이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중국의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정 부분 좀 줄여 나가면서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이제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 페타시스의 핵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IT 기업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늘려 나간다면 앞으로 이수 페타시스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제 생산성을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상황에서 이달 중순에는 410억 원 가량의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캐파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하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도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깜짝 실적과 함께 급등한 주가 그리고 반도체 겨울 안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성장성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PCB 업종이 이 종목 말고도 다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이 주식만 유일하게 따로 미워서 저평가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이제 한 달 동안 뵀을 때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이제 보합이지만은 외국 기관들은 지금 180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한 달 동안. 최근에 연기금을 필두로 보험 할 것 없이 투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200만 주를 육박하게 매수를 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 서버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또 이제 자동차용 RF 관련해서 이제 PCB가 있습니다. RF 리더 관련 매출과 더불어 항공 우주용 전반적으로 이제 기지국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
관련된 뭐 매출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현재 그리고 사실 매출액 봤을 때 올해 지금 현재 도출되는 영업이익이 이제 1,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총이 3,000억 대이기 때문에 3,900억 딱 4,000억 바로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멀티플을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보시고 앞으로 끌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PCB 쪽이 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민경 님께서 그럼 기판주 다 고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임님도 이 PCB 쪽이 다 지금 저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PC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 측면에서 저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기업을 분별하실 때는 그 기업이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내고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금 흐름 부분을 굉장히 보실 부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상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CB 업체라도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타 다른 반도체주는 어떨지, 지금 반도체주 오늘의 반등의 빌미를 또 제공한 게 그동안 반도체에 큰 관심이 없었던 워렌 버핏이 또 TSMC를 대거 매수했다라는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TSMC 향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이나 원익 QNC 같은 종목들 오늘 강세였는데 이 종목들도 한번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 측면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은 현재 지금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많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한 이제 성장주 섹터에 좀 속하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아직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끝단에 아직 머물지 않았고, 또한 지금 CPI가 약간 꺾였다 하더라도 다른 지표들을 보게 되면 물가지수가 아직 완전히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상당히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하여서 투자를 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안에서 오늘 외국인이 눈여겨보는 진성 TEC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다시 급부상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보여주시죠. 고! 진성 TEC도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재건주로서의 상승의 의미 가져가 봐도 될까요? 뭐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예. 네옴시티 재건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냥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런 이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해년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20% 이상 지금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2,8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580억 올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충분히 저평가돼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물론 13,000원대가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느냐, 약간은 매물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실적으로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네옴시티 수혜주로도 또 이슈화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상승할 것 같아서 고를 외쳤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두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주임님은 어느 쪽으로 진성 TEC 모멘텀을 보시고 그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예. 잉여분 같은 경우에는 1,4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현재 진성 TEC가 왜 건설 기계 업종인데 왜 이렇게 매출을 많이 내냐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국내 매출이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도 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 거의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캐터필러 같은 기업이 예.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그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나 아니면 이제 IRA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법안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 업체다 보니까 그 하부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기술력이 높은 부품이 들어가는 걸 진성 TSC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교체 주기가 6개월에서 18개월 되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진성 TSC가 가지고 있다는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큰 매출액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진성 TSC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성 TSC 말고도 매니저님, 건설기계주가 요즘 흐름이 좋은데 건설기계주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지금 호재랑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업종을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맞아,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게 고점인데 사실 예. 멀티플을 봤을 때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고요. 쇼트 스퀴즈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계산했을 때 더 상승할 여력은 조금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건설기계주 아직까지 이벤트는 있지만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건설기계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호실적 반열에 뒤늦게 동참한 한국화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오늘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내일도 상승 이어갈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갈렸습니다. 지금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오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상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던데 이러한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걸어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년에 코로나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매출액이 낮고 또 이익률이 낮았던 부분이 인정되고 되는 부분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81%나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LNG 수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 수주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LNG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그 수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LNG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국화본을 보시게 되면은 LNG 본행제를 지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LNG 선에는 LNG 본행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량이 증가할수록 앞으로 이 한국화본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이 수주 부분은 조금 이제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수주가 2021년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3년이나 2024년에 있어서 굉장히 매출에 앞으로 반영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화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LNG 수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G선 수요에 따른 수혜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시면서 고를 맺혀주셨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강력 매수라는 호평 그리고 실적이 좋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대량 매수도 들어와서 뭔가 삼박자를 좀 고루 갖춘 종목 같은데 지금 스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가 이제 샀습니다. 근데 저 스탑을 해서 참 예.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매출액이라든가 뭐 어닝 120억 나왔는데 올해 이제 120억을 해도 200억에서 300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도 7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못 달렸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시총이 생각보다 높아요. 5,3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데도 3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LNG 본행제로 해서 계속 이슈화가 됐어요. 계속 이제 우리가 조선 수주가 나오면 그와 관련두로 탑으로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런 어떤 기관들의 공매도와 뭐 여러 가지 매도세에 의해서 못 올라갔던 거고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기관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잠깐 호재로서 반응을 하겠지만
저는 내년 정도에 이제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재매수 그때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의 실적으로는 현재 멀티플을 커버하기는 좀 버겁지 않냐 생각을 해서 스톱을 외쳤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김진규 주임님은 세 종목 다 올 고를 주신 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최선호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소페타시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매니저님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6,000원부터 6,300원 매수한 다음에 예. 저는 8,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000원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8,000원 봤고요. 손절가는 5,900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8,000원이면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9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임님은 동의하십니까? 저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100원 높은 가격에서 이제 6,100원에서 300원으로 이제 잡게 됐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으로 제시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7,000원으로 제시를 드린 점은 지금 현재 상한가를 이소페타시스가 쳤을 때 8,400원대 이제 나타나고 있고 예. 또한 매물대 같은 경우에 7,000원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을 찍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선에 갔을 때는 한 번쯤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떨어졌을 때 한 5,700원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번 손절을 생각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공략주는 이소페타시스로 일치했고요. 매니저님은 목표가 8,000원, 우리 김진규 주임님은 7,000원으로 잡고 저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 매니저님은 오늘 또 첫 출연이시라서 무료 방송을 또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핫한 것들 그다음에 예. 일동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을 오늘 이제 4시 반부터 네이버에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오시면은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입니다. 4시 30분에 너튜브에서 조기준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양한 투자 전략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죠.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주임이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